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이어서 또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강미정 조국신당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안위 전체회의를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 이 행안위 전체회의는 또 다른 저희 오마이 TV 채널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은 이 채널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지호 부대변인 제가 아까 와가지고 최고위원 출마 언제 선언하세요 그랬더니 출마 선언하셨더라고요. 일요일 날 했습니다. 6월 30일. 예. 네, 지켜봤습니다. 예.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예. 요새 제가 주말 네. 동안에 네. 지역 대의원대 한 10군데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금요일서부터 네. 그 선거 전이 아, 막 이렇게 시작이 됐군요. 올라가면서 예. 제가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고 어제 그냥 의원님들이 따르르 하고 오늘 하고 이래서 네. 지금 막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전국을 막 헤매고 다니고 후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 흥행 안 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지호 네. 실장님의 예. 컷오프에 막 뭔가 슬픔을 가지고 있던 그 당원들께서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총선 때의 아쉬움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네. 응원 많이 하고 이번에 있다. 컷오프 되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이러면 정말 이번에 통과돼야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 출마의 변 그래도 저희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 예, 저는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최일선에서 싸웠고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활동하면서 네. 정말 제가 오늘 하루 나무를 심는다. 오늘 하루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네. 서면 입장문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도 하고 검찰청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이기면 저희가 네.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이 아. 윤석열 정권이 더 무도하게 수사 탄압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소당하고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마무리될 때까지 싸워야 되고 차기 지도부에서도 검찰 독재 정권과 선명하게 싸울 그런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원외 인사고 권리당원입니다. 우리 250만 당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그냥 누가 이렇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일반 권리당원도 진출을 해서 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예. 출마의 변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자, 어떤 컷오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또 당원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컷오프 안 당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소리 나왔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레이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가 현안에 들어가 보면 어제 가장 핫했던 게 국회 운영이었습니다. 네. 국회 운영이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어제 보니까. 이것은 예. 그 법사위 예. 입법청문회 어. 그 영향인 거죠. 그때 정말 형편없이 밀리고 그거 없었으니까 뭐. 아니 뭐 여당 그런 의원들이. 것도 그런데 네. 어쨌든 그 기세가 눌렸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 원래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기조가 네. 국회 가서 행정부 장관들이 대들라 이게 국정 기조거든요. 싸워서 이겨라. 예. 그런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형편없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기세의 본을 보이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파행해라.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입법청문회 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요. 이름이 법사위에서, 뭐예요? 예.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전화번호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회의 방해, 네. 파행을 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형편 없었습니다. 형편 없었다. 어제도 예. 김정재, 배현진, 강민국 의원들이 좀 회의 방해를 하려고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파행의 신이라고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한때 정말 국회 회의 운영 방해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시벨이 정말 인간이 낼 수 없는 목소리로 한 3시간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 옆에서 또 추임새로 예. 겐세이 여왕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화mon이를 기억나네요. 이루면서 그 당시에. 이 두 분한테 가서 좀 배워라. 국민의힘이 불러가지고 초빙해갖고 배워야 회의
운영은 방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더라. 지금은 회의 파행도 제대로 못 하더라. 예, 제가 혹시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혈서 쓰신 분이죠. 그렇죠. 윤석열 이렇게 그렇죠. 빨간 그분입니다. 글씨로. 그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뛰어넘는 파행 전문가가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였지만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왔다라는 것은 네. 다 느낄 수가 있었고 강미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모든 운영이, 책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께 있습니다. 아, 지금 여당 의원들 보면 법사위에서 뺨 맞고 네. 운영위에서 여기에서 화를 내고 화풀이하는.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경북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중간에 일어나서 책상 치고 나도 네. 말할 수 있어요라고 억지스럽게 소리를 좀 지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남 진주시을의 강민국 의원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래서 거의 부모 논란까지 네. 지금 언급을 했고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 네. 그리고 송파 배현진 의원 아, 고민정 의원이 우리 민주당이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런 취지로. 그만하라고. 그런데 다 많이 했지. 했어요. 오전에. 오전에요. 아, 언제 했습니까? 오전에 했어요. 아. 라고 정말 뭔가 상대방의 화를 돋우기 위한 발언을 이런 뉘앙스를 파행을 풍기더라고요. 좀 노리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다. 얼마나 그 네. 박찬대 위원장한테 사과하세요를 했으면 정신 잠깐 놓고 있는 순간에 사과하실 뻔. 정말로 잠깐 네. 잠깐만 이렇게 방심해 했더라도 박찬대 위원장께서 사과를 네. 하시지 않았을까. 아, 네. 그 정도로 어제 이제 운영위가 뜨거웠고 여야 간 의원들 간의 공방도 치열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아니면은 뭐 억지 주장, 억지 네. 논리 뭐 이런 걸 보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이게 뭐 7월 31일 지난해 네. 7월 30일에 걸려왔던 그 번호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7070 이거 어디냐? 800 7070. 그랬더니 국가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기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강희정 의원님이 챗 GPT에서 네. 나와 있다. GPT에 나와. 물어보셨더라고요. 다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문이 막혔는데요. 뭐 국가 기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가 기밀이라고 우기니까 사실 바이든 날리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뻔히 모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저는 네. 조금 뭐 지금 선거가 없다고 또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네. 뭐 또 밀리면 끝이다. 밀리면 탄핵된다. 자기들이 탄핵을 얘기해요. 그냥 말이 씨가 되게. 참내 이것도 피해야 될 단어인데. 예? 피해야 될 단어인데 탄핵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맨날 탄핵을 입에 달고 사니까 뭔가 좀 네. 나 망가질래. 나 삐뚤어질래 이러면서 아니, 진짜 자해를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한테 우리 탄핵당할 수 있어. 나 지지해야 돼. 탄핵 안 당하게 나보고 하기 뭐라 위해서. 그러지 마. 내가 거짓말해도 좀 참아줘. 대통령 시켜야 돼. 뭐 이런 대통령 논리로. 시켜야 되지 않아? 아니 이런 정치 수법은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 운영위 현장 모습을 화면에 같이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고 막 적극적으로 정신이 막 나오라 살아나죠. 그러고 시뮬레이션을 엄청 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회의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이걸 좀 논의했던 것 같아요. 판을 짜고 들어온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법사위도 아마 이제 운영이 어제 상황을 보면서 좀 각성할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네. 세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법사위나 이런 데는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원내대표고 당대표니까 우리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그냥 어느 정도 용인한 거지. 법사위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바로 선진화법 국회 경호권 발동해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다 막 난리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땐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저렇게 못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 버티고 했으면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네. 아마 10분 동안 나가서 반성하라는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 법사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어제 보니까 네. 추미애 민주당 의원께서 그 아까 말씀하신 02800 7070 이 번호 누구 번호인지 자료 네. 요청해 달라고 그 박찬대 위원장에게 요구하면서 질문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강유정 의원님 어쨌든 챗GPT에 물어봐서 그 목록을 쫙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가 안보가 뚫린 거예요. 챗 GPT한테 뚫린 겁니까? 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예.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그랬더니 김태유 국가안보실 1차장은 네.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부 비서실장 누가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국민들은 사실 다 알고 있죠. 아, 그 번호에서 많이 아이러니죠. 또 유치를 뭐 하더라고요. 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7070. 7070 번호가 네. 5층 번호인 아. 걸로 내선 번호인 걸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 부분도 네, 다 드러나면 얼마나 더 음. 낯이 부끄러운 일들이 생길지 좀 네. 국가 기밀이라고 걱정입니다. 했는데 대통령실 유선 번호는 우리가 명함 받아도 단지 적혀 있는 거니까. 네. 사무실 번호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명함을 왜 그렇게 뿌리는 것이며 왜 전화번호 적어놨냐? 국가 기밀이라는 말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궁색하지 않나요? 궁색하다. 뭐 경로도 네. 국가 안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임기훈 네. 국방비서관이 경로한 거 옆에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뭐 경로한 게 국가 네. 기밀이면 왜 본인들은 대통령 경로했다 입에 달고 살았나요? 뭐 야단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오긴 하던데 야단이다. 경로설을 인정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계속 또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기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왜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냐? 경로설이 시작된 게 전해진 게 김기한 사령관 아닙니까? 네. 김기한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이른바 VIP 경로설이에요. 네. 박정훈 전 단장이 그걸 또 전한 거고. 그러면 김기한 사령관의 입에서 시작되는 건데 김기한 사령관은 유임이 됐고 네. 또 법적인 대응을 김기한 사령관한테 누구도 하고 있지 않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줌으로 연결해서 네. 증인으로 지난번에 참석했잖아요. 나왔었죠. 근데 경로설에 있어서는 또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박제가 되어서 영상으로 남으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짚어볼 게 뭐냐면 그쪽에 이제 실이라고 하는 3실이 있는데 네. 정책실, 비서실, 대통령실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구야 전화번호. 그러면 누구야? 근데 하나 남은 데가 있어요. 누구죠? 집무실. 진보실. 아, 이렇게 우리도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안 밝혀주니까 추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온 국민을 집무실. 음모론자로 만들 것인가? 근데 분명히 이건 남아 있어요. 네. 정책실, 비서실, 대통령실에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다. 근데 분명 집무실. 쓴 건 있잖아요. 네. 뭐한 곳밖에 없죠. 뭐 귀신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아니 기록이 용산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에 유령이 있는 건가요? 아. 뭐 이분들 눈에는 무서워. 안 보이는 유령이 나타나서 뭐 지하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면서 밤에만 나타나서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 억측과 그런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제 운영회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고